안녕하세요. 유선생입니다. 여러분, 2026년 현재 우리가 마주한 세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중동에선 이란, 이스라엘, 미국이 군사 충돌 상태에 있고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며 긴박하기만 합니다. 미국의 패권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고요.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던 자칭 세계의 경찰이 정작 자신이 뛰어든 전쟁의 판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모순된 현실. 우리는 지금 이 혼돈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사태라는 내란의 소용돌이를 겪었죠. 민주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이 혼란의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20년 전 백악관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한 남자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담 맥케이 감독의 영화 바이스가 조명한 인물, 미국 제46대 부통령 딕 체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화를 좀 들여다보고 권력이 어떻게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민주주의를 살해하는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담 맥케이 감독은 파격적입니다. 그는 정치를 지루한 토론회장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셰익스피어 연극처럼 대사를 읊기하거나 영화 중간에 낚싯바늘을 클로즈업해 권력의 속성을 은유하죠. 지루할 틈이 없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품격 있는 정치라는 가면 뒤에 얼마나 추악한 약탈적 본능이 숨어 있는지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영화는 예일대에서 퇴학당하고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던 한 청년의 비루한 과거에서 시작되는데요. 그를 깨운 건 아내 린 체니의 독설 섞인 각성이었어요. 체니는 도널드 럼즈펠트 밑에서 정치를 배웁니다. 거기서 그는 일생을 관통하는 철학을 얻게 되고요. 정치는 신념이 아니라 누가 권력을 쥐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죠. 체니는 남들처럼 대통령이 돼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보다 인사권, 정보 통제권, 법률 해석권을 장악하는 그림자 권력의 길을 택하죠. 겉으로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지만 뒤에서는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자, 그가 바로 딕 체니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름 끼치는 첫 번째 평행 이론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단일 행정부 이론입니다. 체니의 법률 보좌진들이 찾아낸 이 이론은 간단해요.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내린 결정은 모두 합법적이며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는 극단적 해석이죠. 원래 상징적인 자리에 불과했던 부통령직을 이용해서 체니는 정치 초보였던 조지 부시에게 국방과 외교의 전권을 위임받고 이 이론을 방패 삼아 헌법 위에 군림하는데요. 이건 최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사태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법 해석권을 가진 이너서클을 통해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 했던 시도였으니까요. 국익과 안보를 위해 대통령이 내린 결단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 이것은 20년 전 딕 체니가 휘둘렀던 법률적 칼날과 일치합니다. 체니가 고문을 강화된 신문으로 재정의하며 변망을 피해갔듯 현대의 법기술자들은 법을 교묘하게 비틀어 민주주의를 내부에서부터 해체하죠. 영화 바이스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바로 아내 린 체니입니다. 그녀는 딕 체니의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자이자 모든 정무적 판단을 주도하는 전략가로 묘사돼요. 여성이 직접 정치 전면에 나서기 힘들었던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녀는 남편을 권력의 아바타로 빚어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데요. 이 지점은 김건희를 둘러싼 권력 역학과 겹칩니다. 인사개입, 정책 결정 의혹은 시작에 불과했죠. 지난 정권에서는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기관과 법치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양상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영화 속 린체니가 남편의 권력을 방패 삼아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했듯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개인의 범죄 의혹을 덮기 위해 국정의 핵심 동력을 소모하고 사법정의의 잣대를 뒤흔들 때 시스템은 무너지죠. 이 경우가 모두 권력이 사적 관계를 통해 어떻게 공적인 시스템을 오염시키고 법치를 사유화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딕 체니가 이라크 침공을 위해 유린한 것은 국제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왜곡해 선제타격이라는 위험한 전례를 남겼고, 이 논리는 20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의 핵심 근거로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전쟁은 정말 안보나 정의를 위한 것일까요? 자신의 부패 혐의와 사법 리스크를 숨기려는 이스라엘의 통치자와 중동의 석유 자원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약탈적 본능이 결탁한 기획된 비극은 아닐까요? 체니가 이라크를 파괴하며 만든 권력의 진공 상태가 IS를 낳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초래한 지역적 불안정을 오히려 추가적인 군사 행동으로 명분으로 삼아서 전쟁을 키워왔습니다. 가공된 정보로 침략을 정당화하고 개인의 안위를 위해 타국의 주권을 유린하는 이 체니시 깡패 정치가 2026년 현대판으로 재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네요. 영화는 폭격당하는 이라크 민간인의 비명과 평화롭게 식사하는 체니의 모습을 교차하며 권력자들이 안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학살이 얼마나 잔인한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줍니다. 이 영화의 섬뜩한 지점은 역시 언어적 풍자입니다. 상속세를 세금에 대한 거부감을 높이기 위해 사망세로 바꾸고, 지구온난화를 위기감을 희석하기 위해 중립적인 기후변화로 재정의하죠. 이것은 단순히 단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어를 지배해 대중의 사고를 지배하려는 치밀한 프레임입니다. 체니가 이라크 전쟁을 위해 정보를 편집했듯 일부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은 가짜뉴스로 치부하고 유리한 정보만을 지지층에게 주입하곤 하는데요. 진실이 무엇인지 보다 내 진영, 내 편이 맞다며 싸우는 시민들, 진영 논리나 자기 이익에 갇혀 본질을 보지 못하는 대중이야말로 체니 같은 괴물을 키우는 가장 비욱한 토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딕 체니는 화면 밖에 우리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합니다. 난 사과하지 않겠어. 당신들이 원한 안전을 내가 지켰을 뿐이야. 당신들이 나를 선택했고 나는 당신들 요구대로 했을 뿐이야. 이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할 때, 우리가 권력의 법기술에 속아 넘어갈 때, 우리가 공포라는 감정에 휘둘려 진실을 외면할 때, 제2의 딕 체니는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비상계엄을 겪은 한국 국민들, 그리고 중동의 전운 속에 떨고 있는 세계 시민들에게 이 영화는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깨어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 설계한 극본 속에서 춤추고 있는가? 권력은 감시하지 않는 순간 괴물이 됩니다. 이 영화가 던지는 서늘한 경고를 잊지 마시길 바래요. 권력은 그걸 가질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너무나 매혹적인 미끼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화 바이스를 통해 본 현재의 정치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